기사는 2020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저희 이번 1월호의 탑 기사는 청와대 백원호 별동대와 별동대원 백씨의 죽음이라는 기사입니다. 그 유재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부산시 부시장을 지낸 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조국 씨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시절에 그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갖다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다가 중단했다는, 지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서 어떤 키를 쥐고 있었던 그 백원우 별동대의 별동대원이었던 검찰 수사관 백모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백모 씨가 자살한 이유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압력들 혹은 뭐 그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이런 걸 갖다 청와대가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 백 씨가 자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최우석 기자가 쓴 이 기사를 보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얘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컨대 그 자살한 백 수사관이 서울경찰청 주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자주 모습을 나타냈었다. 그러면서 이 오피스텔이 어떤 그 백원호 별동대의 어떤 안가라고 할까요? 비밀 사무실이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문건 작성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 문무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친구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청와대는 그 사람이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 이명박 때 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했지만은 유능해서라기보다는 좀 그 줄을 잘 서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살한 이 백 수사관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의 뭐 편애한다는 소리를 들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 수사관은 왜 자살을 한 거냐? 이 기사에 의하면은 그 여러 지인들을 취재하고 그런 건데, 아마 백 수사관은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데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모 수사관이 자살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 편지를 보냈죠. 가족을 잘 부탁한다. 그거는 청와대가 내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백원우 별동대 사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없었던,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조성호 기자가 일본 문예춘추 기사를 갖다가 소개한 건데, 일본 기자가 본 아베 문재인 격돌의 900일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적에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하다가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다음에는 그래도 얘기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시 우려로 바뀌고 결국은 견원지간이 된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 권세진 기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뒀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그 어떤 지금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 여러 의원들한테 김선동 의원을 갖다 지지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런 게 역효과를 거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기사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께서 쓰신 기사인데, 북한과 시리아의 핵 개발을 끝장낸 모사드의 해킹과 폭격 작전. 그 2007년에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한 얘기인데, 그 첫 버전 얘기는 언제 봐도
스릴이 넘치고 재미가 있죠. 거기에다가 당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점에서도 한번 볼만한 기사입니다. 저희 이번 1호 신년호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전국 각 지역을 갖다가 권역별로다가 저희 월간조선 기자들이 그 지역의 민심은 어떤지 또 어떤 사람들이 출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마 예상자 1374명의 명단을 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꼭 한번 보실 만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집은 2020년 주목해야 할 20인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각 다방면에서 어떤 그 다크호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탑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뭔가 큰 사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큰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선정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이 나올 때쯤 해갖고 그 배달의 법체인 배달의 민족이 4조 7천억 원의 독일 기업에 팔렸죠. 그 배달의 민족 대표도 저희가 2020년 주목해야 할 20인 중에 한 명으로 다 꼽았습니다. 세 번째 특집은 그겁니다. 2020년 새해 전망. 그래서 그 정치 문제를 갖다가 잘 아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 다음에 조동근 명예교수, 그리고 이충근 박사, 이 세 분이 각각 정치, 경제, 국제에 대해서 2020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사들 말고도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조전혁 전 의원의 인터뷰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월간조선 다 봤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한 권 꼭 사서 보시기를 갖다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